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쪽 호재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하루였고요. 뭐 부정적인 요인이 없진 않았죠. 트럼프가 이제 한국 자동차, 목재, 의약품 이런 거에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관세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해서 초대형 매수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전기전자, 제약, IT 서비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대량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거의 110포인트 정도, 100포인트 이상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뭐 삼성자이닉스 가니까 코스닥 소부장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지수 5천 그리고 코스닥 1000 넘어가니까 증권주 올라가고, 또 통신주 SK텔레콤이 또 AI주로 분류가 되면서 또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도 좋았어요. 우리 증시가 좀 유난하게 많이 올라갔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닝 시즌 앞두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채 금리도 좀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좀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아시아 증시가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우리 증시는 뭐 아침에 한번 확 밀어내는 순간이 있었죠. 트럼프 발언 때문에 4,900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저점이 4,890이었어요. 근데 저점 대비 거의 200포인트, 거의 190포인트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곧바로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빠진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락하면 그거 자체가 좀 희귀한, 좀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물량 받아내면서 어제 23조 원 정도 되던 거래대금이 오늘은 28조 원. 그러니까 초반에 하락할 때 그걸 받아내다 보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랐습니다. 어제 7% 오르고 오늘 또 1.7%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4거래일 정도 동안에 이제 올라간 이제 지수가 거의 13% 정도? 13% 정도 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그러니까 950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매수 사이드카 발생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주 지수를 보면 다음 날은 뭐 무조건 다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는 아니긴 했는데, 다음 주를 보면 2018년도 이후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던 그 다음 주는 다 올랐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도 다음 주 괜찮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또 지수가 마이너스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이 매수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기관은 뭐 그냥 꾸역꾸역 지난주 금요일부터 꾸역꾸역이 아니라 그냥 폭풍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반짝 빠졌다가 이제 곧바로 올라오고, 뭐 지금 기세 봐서는 뭐 다음 주에도 올라가겠구나, 뭐 투자자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긴급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SNS에 올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무역협정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미국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한국 국회에서는 이거를 비준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이런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금 15%에서 25%로 높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곧바로 관세 부과가 되는 것 같이 되면서 이제 이거 오늘 시장 되게 많이 빠지겠구나. 그래서 뭐 아침에 제가 이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메시지 올리고 했더니 그게 막 그 공유되고 해서 조회가 2만이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현재까지 보면 비준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비준된 나라고 나머지는 확정된, 그러니까 의회 승인 절차까지 진행되는, 뭐 꼭 이렇게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도 물론 있긴 한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의회 비준이 된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의회를 압박하는 거는, 이 핑계를 댄 거는 좀 너무 좀 특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저러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여기저기다가 이제 관세 이야기 막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내부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네소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한국이 얼마 전에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미국 투자를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우리나라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60조 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라고 하죠. 근데 이게 캐나다 측에서 요구하는 게 자동차 공장 미국에 캐나다에다 지어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의 제조업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공장 지어주는 거 뭐 이런 조건이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공장 지어주면 안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 공장 지으려면 미국에다 지어야지. 어차피 저렇게 지어놓고 미국에다 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을 거 있으면 미국에다 지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하고 관련된 건 사사건건이 다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무역협정 맺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관세 100%막 이런 식으로 막 시비 걸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에 딜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트럼프가 이제 뭔가 빌미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국회를 압박하는 형태로 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뉴스를 딱 리스트를 다 뽑아서 드리면 이란하고 거래하는 나라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저거 중국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린란드 관련해서 거기에 파병한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할 거고, 관세 부과하는 건 자기는 100% 실행할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전에는 중국하고 관계 개선한 이제 캐나다에다가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또 이제 와인,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다가 와인 부과한다고 했죠. 제가 일지를 써서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로 올려드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3일에 이란, 17일에 유럽 8개국, 20일에 프랑스, 24일에 캐나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 한 번씩 다 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트럼프가 아마 이제 자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도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뭐 의회 이런 거는 핑계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관세부가 안 했잖아요.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아, 이거는 그냥 압박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이렇게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또 타코가 되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 재료를 그냥 오늘, 적어도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죠.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큰 호재성 뉴스들이 막 이어졌잖아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AI 칩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칩을 공급한다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체 칩을 만드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알파벳 다 만들잖아요. 그게 경쟁이죠. 근데 결국에는 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저걸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거는 뭐 엔비디아 아니더라도 공급할 때가 되게 많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됐고, 또 어제 제가 이제 저 뉴스 좀 특이한 것 같다고, 저거 아마 액면 분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게 액면가 500원을 만들든 100원을 만들든 향후에 액면 분할을 예고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발언, 그 다음에 오늘 CT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을 해서 8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투자자, 그러니까 지분 신고한 어떤 투자자, 그 다음에 엔트로픽 투자했던 것 따라서 이제 SK텔레콤이 AI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또 SK텔레콤 이런 종목군들로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요 대형주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예, 그런 날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그동안에 좀 어정쩡하게 박스권으로 갔었는데, 이게 항상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보통 못하긴 하는데, 올라간 종목이 저렇게 횡보하는 건 웬만하면 이제 매물 소화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80만 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는 오늘 저 관세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되나 한번 궁금했는데 아침에 빠졌다가 올랐고, 사실 오늘 이거 봐서는 트럼프 아니었으면 오늘 제법 주가가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잘 버텨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지수가 5,000피, 코스닥 1,000딱 나오다 보니까 증권주도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 12% 급등, 장중에 7만 원 넘어갔다가 이제 급등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미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통신주가 AI라는 건 어차피 통신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종목이 묵직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근데 어쨌든 통신주 내에서 AI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게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거의 110포인트 올렸어요. 예, 코스피 110포인트를 두 종목이 올려서 사실 탑10에서 올라간 게 4개밖에 없었는데도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예, 그러니까 지수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두 종목의 이제 집중도가 커서 하락 종목 수는 제법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이제 레인보우 로봇을 빼고 탑10은 다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기관이 워낙 대량으로 이제 매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좀 애매하죠. 예, 시가총액 최상단에서. 왜냐면 저건 이제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종목으로 보거든요. 코스피를 이전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알테오젠 어차피 코스피로 갈 거니까 이제 코스닥의 나머지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상대적으로 이번 정책은 코스닥의 어떤 활성화 정책이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뭐 9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그러니까 매도하고 그리고 코스닥 기관이 오늘도 1조 6천억 넘게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코스닥은 2천억 원 순매수하면은 대규모 매수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일 1조 원, 어제 2조 6천억, 오늘 또 1조 7천억 가까이 들어와서 연일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가 이제 ETF 통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ETF는 개인 투자자들 매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근데 ETF로 들어올 때 대체로 보면 대형주 쪽에 자금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ETF라는 건 스토킹하라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지수를 스토킹해. 그러니까 너는 뭐 반도체를 스토킹해. 너는 2차 전지를 스토킹해.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가지고 그것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지수 대형주들 영향력이 크니까 저런 거는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고 이제 매매한 종목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9천억 가까이 코스피 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1조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 매도는 이제 현대차가 순매도 1위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관 순매수가 2,600억 정도였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만 5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 이게 또 들어가 있었고, 삼성, SK텔레콤도 양쪽 다 매수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KT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쪽을 또 매수하는 게 기관의 오늘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도긴 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를 순매도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담았어요. 예, 그게 특징이었고, 다음에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도 보면 그냥 순서만 좀 다르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고르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LN, ABL 바이오, 리카겐 바이오, HLB, 저 아래 가면 삼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이거 다 시가총액 상단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위 종목을 그냥 쫙 뿌려서 다 담았다.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 가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많이 담고 이렇게 좀 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자꾸 이제 관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어차피 타코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서 뭐 그냥 똑같은 발언만 반복하면 괜찮은데 한 단계 더 가는 발언이 나오면 이제 뒤늦게 좀 크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종목들 보면 빅테크가 작년에 되게 강했다가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최근에 러셀 2000 지수가 되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로 갈아타는 게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빅테크 주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또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구도가 되는지, 근데 요 구도는 우리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요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만에 5,000포인트를 코스피가 드디어 이제 돌파가 됐는데, 5,000 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거든요. 이거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 5,000 위에서 반도체를 산 거잖아요, 오늘.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고, 그러니까 요 업종 구도가 그대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1000 위에서 많이 올라간 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근데 뭐 사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대부분 올라간 거라서 어떤 업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어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비슷하게 또는 더 오른 업종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고정이냐 아니면 이제 내일은 또 예를 들어서 제약이나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리느냐, 그러니까 요거 천 위에서 어떤 종목을 땡겨 올리는지 요것도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자금이 고객예탁금이 97조 5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7조 원이 기준이 된다. 97조 원 넘어가면 저점 대비 20% 올라간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의 개인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자금이 이틀 있다가 주식 계좌로 현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100조 원 나올 것 같아요. 고객예탁금 100조 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 좀 의식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종목, 특히 이제 코스닥 쪽, 그러니까 코스피 기존 주도주들도 주도주대로 다 이제 매력이 있는데 코스닥 쪽에 있는 어떤 종목군들의 수급이 계속, 지금 이제 기관이 뭐 어느 종목군 없이 그냥 시가총액 상단 거의 다 골라 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특정 종목군들 여기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 또 추세가 일주일에 3일 이상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뭐 아직 ADR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논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이제 업종 구조에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